안녕하세요. 띵크파크의 파커입니다. 오늘도 띵크파크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랑 함께 재밌는 얘기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빌런 상사를 무찌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포함한 어떤 집단에서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주변엔 어떤 빌런이 존재하나요? 그들의 괴롭힘에 여러분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 구체적인 방법이 없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면 제가 당장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랑 함께 같이 한번 무찔러 보시죠. 먼저 제가 만났던 빌런 한 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빌런을 만난 곳은 역시나 회사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딛게 된 첫 회사에서 제 직속 사수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안에서도 일도 굉장히 잘하고 논리적이고 딱 FM의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다르게 저는 처음에 회사와 일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에 익숙해지기 위한 토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처음 경험하는 실무이기도 하고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약간 그런 막막함과 부담감 때문에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못했었어요. 그때 그 사수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 방식 자체가 저랑 굉장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 파티션 같은 게 없이 책상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제가 한 어떤 작업을 같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옆에 앉혀두고 그 하나하나씩 그 작업을 리뷰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과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들릴 듯 말 듯한 혼잣말을 계속해서 내뱉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실망이다. 기대했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되게 서스럼 없이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좀 후담이지만 그때 이제 주변에 계셨던 저의 다른 동료분들은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저에게 말도 제대로 못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어떤 질문이나 무슨 말에도 다른 사람보다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게 뭔가 느끼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되게 애매한 포인트긴 한데 다른 누군가 했으면 그냥 네 뭐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도 뭔가 제가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맞나요? 그냥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생각 없이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꼭 한 번씩 반문하고 확인을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 사수의 많은 반응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위축되고 자신감도 되게 많이 낮아지고 우울증도 좀 나타나는 약간 그런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하거나 뭔가 제 주장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주장이 반려당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가벼운 의견이나 소소한 주장조차 내지 못하고 제가 계속해서 위축되어 갔어요. 그 변해가는 모습이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되게 암울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말한 게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제가 그 MBTI가 ENFJ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인데 그 공감 능력을 한번 살려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 한 명이 급한 스타트업에 들어온 신입이 뭔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모르는 것을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고 막히는 것을 또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답답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이게 애초에 본인의 성격 자체가 사근사근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강하지만 본인의 스타일대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 결국 상대, 그러니까 저를 더 위축시키고 가둬버리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고, 본인 입장에선 도움을 줘도 따라오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만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된 거고, 제 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도 스스로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아니면 말하기 전에 충분한 생각을 했는지 등을 좀 자각시켜주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뭐 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저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제가 잘 따라오고 성장해줬으면 했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저 생각을 하면서 3년을 버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상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현실은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이런 공감의 맹점에 갇혀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죠. 네, 이제는 그러니까 빌런을 실질적으로 무찌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참으세요. 이게 무슨 방법이야? 하고 생각하겠지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참는다는 건 그 어떤 트러블도 만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참지 않고 만약에 대들었어. 근데 더 큰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괜히 내 소문이 안 좋게 나거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땐 참는다는 건 제일 안전한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말한 공감의 맹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더라도 만약 내가 참을 수 있는 어떤 수준이나 기준에서 넘어섰다면 당장이라도 참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그 사람 뒷담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옥상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태우시거나 뭐 술을 한 잔 해서 넘길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참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의 상황처럼 자존감을 잃어가거나 일 또는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가는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절대로 그만 멈춰야 됩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입니다. 한번 천천히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맹점에 빠져 계시지는 않나요? 두 번째 방법은 대들어보세요. 물론 처음엔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대드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무모하다 생각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제가 썼던 방법 중에 제일 확실하고 제일 효과를 봤던 방법입니다. 먼저 제가 이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한 가지 사건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처음에 무조건적인 수긍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주눅 들어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당장은 그 일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와 같이 반문을 하거나 아니면 거절의 의사표현을 냈어요. 이런 주장들이 처음엔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몇 번씩 제가 용기를 내서 이런 주장들을 하다 보니 한두 번씩 제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절을 할 수 있구나. 이게 먹히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약간 저도 저의 주장을 내거나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회의에서 저랑 합의가 되지도 않은 내용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빌런 사수가 임의적으로 전체 공유를 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평소였다면 제가 가만히 있거나 몰래 뒷담화를 하고 지나갔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불만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말하는 대든다는 거거든요. 이걸 공유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나와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고 이렇게 막 공유해버리는 건 불합리하다. 같은 팀 사람들이 모두 같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저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얘기하는 당시 저는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심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뛰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찌저찌 회의가 끝나고 사수가 이제 저를 불러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미 너랑 나랑 얘기를 다 한 상황이고 공유를 하는 건 내가 너랑 합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한번 대들었던 그 관성이 생겨서 분명히 나랑 합의 후에 공유하기로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후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건 내 입장에선 되게 난처하고 불합리한 내용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상대는 결국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일방통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런은 여러분과 저에게 화를 내고 자존감을 깎아내고 그러더라도 집에 가면 TV 보고 밥 먹고 아주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뭐 오늘 들은 얘기를 몇 번이나 곱씹으면서 화도 나고 억울해하기도 하겠죠. 감정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는 거예요. 빌런들도 똑같이 집에 가서 우리가 한 말에 화도 나고 억울해하기도 하면서 은연중에 우리를 대등한 입장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제가 가만히 참고 지나갔다면 이 감정은 계속해서 일방통행이었을 거예요. 제가 대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감정의 흐름을 쌍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만약 그랬다가 빌런이 더 괴롭히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 번만 해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더 대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화를 내봤자 본인에게 다시 그 화가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처럼 그렇게 막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감정 자체를 반드시 쌍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빌런을 무찌르는 방법이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의 생각을 개조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별로 상대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 그대로 두고 스스로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됩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웃으면서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당장 더 나은 환경의 선택지가 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즉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억지로 퇴근 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능력을 길러서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퇴근하면 시간이 없는데 퇴근하면 힘이 없어서 쉬어야 해.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이런 과정을 시작하는 게 두렵고 막막해서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우울증과 무기력증 때문에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너무 답답할 때 산책을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사실 그땐 그게 나름대로 시간을 되게 잘 보내고 휴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 속에 저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말한 두 번째 방법을 직접 시도하면서 약간의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주변 상황도 점차 개선이 되다 보니 저는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에게 실제로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뒤로 4개월 동안 퇴근하고
공부와 이직을 위한 준비에만 매진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다 비는 시간에 틈틈이 제가 했던 업무들을 정리하고,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은 관련 서적이나 아티클을 정독하고, 또 밤에는 퇴근하고 이제 필요한 문제들을 풀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주말에도 카페에 나가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진짜 지금까지 제가 퇴근하고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의미 없고 아까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4개월을 지내다 보니 물론 힘들기도 엄청 힘들었지만 워낙 동기가 확실했고, 또 제가 발전하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저는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고, 사실 지금은 어떤 기업의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이 기업의 환경, 그리고 주변 동료들까지 모두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그 빌런 사수에게 직접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몇몇 가지의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화를 냈던 그 순간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빌런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냥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뭔가 그저 이해관계를 중점으로 봤을 때 정반대에서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타노스는 어벤져스에게 빌런이었지만 또 타노스에겐 어벤져스가 빌런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네. 이렇게 직장 내에서 빌런을 무찌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효과를 봤던 방법들이라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방법을 알아도 직접 시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망설여지고 두려움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옛 탈무드의 말처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떤 방법이든 반드시 시도하시고 반드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2번째 영상을 마치겠고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